안녕하십니까. 강남 테마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조선일 원장입니다. 지금 여름철이죠. 여름에 잘 생길 수 있는 질환, 또 피부관리, 미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름은 이제 자외선이 강하죠. 사실 햇빛에는 자외선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체의 10% 미만인데요. 피부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관심이 많으실 것입니다. 근데 햇빛을 쬐보시면 알지만 자외선뿐만 아니라 자외선이 나타내지 않는 다른 효과가 또 있습니다. 뜨겁죠. 열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외선인데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적외선도 피부에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태양에서 나온 광선이 피부에 도달하면 그 광선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피부에 남겨두고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 남겨놓는 에너지가 피부에 좋은 영향도 미치고 해도 미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주로 이제 나쁜 쪽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햇빛의 이제 장점도 꽤 많습니다. 이 여름철에는 자외선량이 일단 많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차단을 해도 완벽히 할 수 없는 것이 햇빛인데요. 자외선은 이제 흔히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사용하시죠. 자외선 차단제는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을 충분히 차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 외에 다른 방법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햇빛을 가리는 방법입니다. 모자 쓰시거나 양산 쓰시거나 긴 팔, 긴 옷, 장갑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아주 품질이 좋은 자외선 차단제보다 굉장히 얇은 옷 하나, 긴 옷 하나가 훨씬 효율이 좋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자외선은 피부에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키죠. 여러분이 이제 뜨거운 한낮을 돌아다니다가 들어오셔서 거울을 보시면 얼굴이 달라져 있습니다. 얼굴이 좀 붉어 있거나 어두워져 있거나 또 예민한 분은 가렵기 시작합니다. 뭐가 이제 돋기 시작하죠. 이러한 것이 자외선에 의한 피부 반응입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도달하면 혈관을 이제 확장을 시킵니다. 직접 혈관을 크게도 만들고 또 우리 표면에 있는 각질세포에 영향을 주어서 어떤 화학물질을 분비하게 해서 혈관을 이렇게 크게 만듭니다. 우리 피부의 이제 손상의 가장 큰 지표는 피부가 붉어지는 것이죠. 피부가 어떤 야외 활동 뒤에 붉어졌다 그러면 손상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또 햇빛을 짧은 시간일지라도 강한 햇빛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 화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시간이나 하루 이틀 뒤에 따갑고 물집이 생기거나 딱지 같는 경우가 있죠. 피부에 상당히 이제 손상을 일으키고 후유증도 오래가게 만듭니다. 그거 외에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이제 짧은 시간에 햇빛을 보면 피부색이 어두워지죠. 며칠 지나면 까맣게 타죠. 또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분들, 스포츠 활동 주로 하는 분들은 피부가 이제 노랗게 되면서 거칠어지고 건조해지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피부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야유회나 또 관광을 다녀오신 뒤에 가려워서 고생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와 같은 발진, 피부염, 두드러기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피부가 일으키죠. 이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피부암도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외선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여름철 피부 관리의 핵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이제 습하입니다. 한국처럼 이제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백선증, 무좀이죠. 무좀이 잘 생기게 됩니다.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또 발바닥이나 발가락 사이 등에 곰팡이가 잘 자라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습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거나 어린이처럼 이렇게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땀띠도 잘 생기겠습니다.
짧은 옷을 입고 산에 다녀오시거나 풀밭에 누우시거나 하면 이렇게 발진이 잘 생깁니다. 두드러기가 잘 생기죠. 이와 같이 여름철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외선 차단이 피부 관리의 핵심입니다. 양산, 모자, 긴 옷, 장갑, 또 외출 시간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12시를 기준해서 전후좌우 1시간이 제일 자외선이 많고요. 11시에서 1시 사이죠. 또 한국은 3시까지는 자외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간을 이제 피해서 활동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이제 꼭 잘 바르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을 완벽히 막는 의도가 아니고 자외선을 덜 들어오게 하는 의도입니다. 즉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도 일정한 양의 자외선은 계속 피부를 이제 들어오는 거죠. 자외선 차단제를 뚫고 들어오게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은 중요한데 활동을 조절하시는 것을 항상 권해드립니다. 홍반이나 화상이나 땀띠가 생기면 이제 피부를 일단 시원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에어컨이 있는 방으로 가시거나 얼음주머니나 시원한 물수건 등으로 피부를 빨리 진정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상이나 어떤 이유로 피부염이 생겼을 경우 햇빛을 보면은 이제 팔다리가 가려워지면서 손등에 딱지가 않고 이러한 분들이 꽤 많죠. 광발진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피부과를 통해서 약을 빨리 처방받으셔서 빨리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래 가게 되면 피부 상태도 나빠지지만 색소 침착이나 또 긁어서 생기는 2차 습진 등이 잘 생기겠습니다. 백산증, 즉 무좀은 이제 시원하면 이제 대부분 해결이 되는데요. 증상이 심해서 생활에 불편을 치료할 정도면 약을 처방받아서 치료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름철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제 샌들을 신거나 맨발로 다닐 경우가 많죠. 발톱 무좀 때문에 약을 드실 수 없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발톱 무좀은 약물 치료가 효과가 좋은데요. 약을 드실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약 없이 잘 치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땀띠는 시원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고 많이 가려우면은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해서 신속히 진정시키겠습니다. 여름철에 이제 색소가 증가돼서 이것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여름철에 어떤 피부과 치료를 받는 것이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기본적으로는 상처를 만들지 않는 치료라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치료가 바이탈 리온트라는 비타민 치료가 있고요. 또 가벼운 필링을 통해서 피부 상태를 개선시키면 색소 양이 줄어들겠습니다. 닦지 않거나 상처를 내지 않는 레이저 치료도 있고요. 피부색이 밝은 분들은 아주 가벼운 광치료로 약한 잡티들을 잘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름에 이제 흔해지는 대표적인 색소 질환들이 죽은 깨, 어릴 때부터 있는 것이죠. 흑자, 죽은 깨랑 똑같지만 보통은 20살 이후에 햇빛을 많이 보는 부위에 이제 주로 생기는 작은 반점들이고요. 검버섯 점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여름철에 치료해도 되는지, 휴가 때가 이제 여름에 많으시죠. 시간이 날 때 치료해도 되는지 문의를 하시는데 피부색이 밝은 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또 피부색이 어둡더라도 평소 이렇게 색소 침착이 안 오는 피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여름철에도 충분히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착색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죠.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테스트 치료라고 해서 한두 부위를 이제 치료를 해보고 3, 4주 뒤에 그 부위가 어떤 더 안 좋은 변화가 있는지 괜찮은지 확인해서 다른 부위를 어떻게 치료할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여름철 이제 미백 치료법은 이제 아까 언급한 치료를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치료가 대표적인 목적인데요. 가벼운 필링을 시행합니다. 필링을 여름에도 해도 되는지 괜찮습니다. 가벼운 필링이기 때문에 필링의 주 목적은 피부 상태를 원상으로 돌리는 목적입니다. 피부가 손상이 되면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지면서 각질이 두꺼워지고 또 밀착력이 떨어져서 건조해지죠. 여름철에도 꽤 건조한 분들이 많습니다. 필링을 이제 반복해서 시행하면 피부 상태가 좋은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각질은 원 상태로 얇아지면서 밀착력이 좋아지고 또 피부 상태가 좋아지면 피부가 색소를 만들 필요성이 줄어들죠. 피부가 색소를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보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부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색소를 많이 만들어서 자외선을 막는 이제 주 목적인데요. 피부 상태가 좋아지면 색소 양을 이제 생산을 줄여주고 또 필링 과정에서 기존에 많던 색소가 각질을 통해서 빨리 배출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가 필링을 시행하고 아주 가벼운 필링을 반복하면 피부색과 건조함, 예민함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또 바이탈 이온트라는 치료가 있죠. 전하를 띤 이제 비타민 제제를 피부에 바른 후에 같은 음극의 전하를 가하면 반발력 때문에 피부 속으로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 비타민C가 멜라닌 색소의 생산을 줄여주고 이미 생산되어 있는 색소를 덜 진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미백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레블라이트라는 깊게 들어간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상처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색소 침착에 염려가 없는 치료입니다. 제가 얕은 색소는 필링이나 바이탈 이온트 같은 비교적 가벼운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되지만 이 색소가 진피 내로 들어간 분들이 계십니다. 피부 상태가 나빠서 오래 진행이 되면 표면에 있던 색소가 안쪽으로 진피로 내로 이제 떨어지게 되죠. 이러한 경우에는 깊게 들어가는 치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블라이트 레이저는 아주 깊게 들어가면서 안에 있는 색소를 파괴시켜서 몸이 제거하도록 하는 이러한 치료 원리입니다. 이러한 치료를 반복하면 이렇게 어둡고 침침한 톤들이 많이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혈관 상태가 나빠서 어두운 분들이 계시죠. 혈관과 색소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쁜 혈관은 과도한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아까 표피층에 있는 색소층을 자극을 해서 색소를 많이 만든다고 그랬죠. 혈관이 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위에 있는 색소량을 이제 증가시키는데요. 혈관 상태를 개선시킨다면 이러한 화학물질 분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색소 생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백 효과가 잘 나타나겠습니다. 붉은색도 줄이면서 어두운 갈색 톤도 많이 해결할 수 있겠죠. 또 이제 백선증에 대해서 특히 이제 무좀, 발톱 무좀의 경우는 약을 드실 수 없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기존에 약물 치료도 많이 있고 간염이나 간 질환 때문에 백선 치료제를 복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 루놀라 레이저를 사용해서 약물 없이 또 아주 편안하게 백선증, 발톱 무좀을 잘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름철에는 햇빛에 아주 밀접한 계절이기 때문에 햇빛을 차단하고 덜 보는 것이 최선이고요. 또 어떤 미백 치료는 여름철에 맞는 치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잘 선택받으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안전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여름철에 저희가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흔히 발생하는 여름철의 피부 문제를 해결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